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2월 27일 뜬금없이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탄압으로 방통위원장에서 강제 하차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나는 국회에 불려갈 때마다 한동훈 당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고 원망했다면서 당신이 대통령과 각을 지지 않고 총선에 승리했다면 우파 정치인과 우파 기관장들이 이렇게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도대체 왜 한동훈 당신은 총선에 지게 만들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고 말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장동혁 대표는 수십만 당원, 현재는 115만 명으로 늘어난 책임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의 대표라면서 더 이상 당을 흔들지 말고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고 대구 시민을 흔들지 말고 대구를 떠나라. 대구에 한동훈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로 국힘에서 제명돼 당적이 없는 한동훈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 김혜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당협위원장을 즉각 제명하라고 당 중앙윤리위에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한동훈 씨,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택시를 타고 서문시장 앞 도로를 지나오다가 도로 양쪽에서 한동훈을 외치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은 X다라는 현수막 뒤에서 한동훈 반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훈 씨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다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사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고 그 결과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겨우 개헌 저지선 108석을 지키는 데 그쳤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189석의 거대 의석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관 정원, 항소 포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숙청 등도 모자라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없앨 수 있는 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약칭 공치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 주권국가의 완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주권국가의 완성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질타했습니다. 나는 이재명 정권 아래서 법을 바꿔 기관장까지 사실상 해임시키는 탄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국회에 불려갈 때마다 나는 한동훈 당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과 각을 지지 않고 총선에 승리했다면 우파 정치인, 우파 기관장들이 이렇게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도대체 왜 한동훈 당신은 총선에 지게 만들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마치 정의를 행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무려 28건의 무법적인 탄핵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도 당신은 도대체 이런 무법적인 민주당, 당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어떤 투쟁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폭주를 막기는커녕 선거에서 패배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직도 계엄 해제 후 당신이 한덕수 총리를 앞세우고 사실상 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야욕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은 허무하게도 정권을 넘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한동훈 씨 당신의 대구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이고 모든 시민은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27일 오늘 한동훈 씨가 대구를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유우파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혹자는 한동훈 씨가 대구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시장 선거에 나선 누군가가 경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 자리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서 국회 입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간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피선거권을 가진 누구라도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하고 대구 거리를 누비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잠재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가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하겠다고 해도 이를 거절하는 것이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에 나설 계획이 없이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선 것이다.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시점에 서문시장까지 행차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얼마 전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다녀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능가하는 인원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의 지위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문시장 상인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당신의 서문시장 행보로 시장길이 막히고 장사를 망치게 된다면 한동훈 당신은 더더욱 지도력이 없는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수십만 명 당원, 현재 책임당원 115만 명이 직접 선출한 당의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동원한 인원을 능가함으로써 당신이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며 한때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당을 흔들지 말고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고 대구 시민을 흔들지 말고 대구를 떠나기 바랍니다.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대구 시민 이진숙, 이렇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 시민이란 자격으로 한동훈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당에 존망이 걸린 사투의 시간 당신들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한동훈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전 우리 국민의힘은 건국 이래 유례없는 치욕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했습니다.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거대 여당의 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밤을 새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당의 명예를 지키고 전선에서 싸워야 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제명된 한동훈 씨를 따라 서문시장에서 새몰이 활동을 하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신 행위이자 공당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1. 동료들의 눈물과 사투를 외면한 비겁한 정치 파티. 전선에 나간 동료들이 필리버스터로 몸을 던져 악법과 싸울 때 당신들은 웃으며 시장통을 누볐습니다.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의 현장을 외면한 채 당에서 제명된 인사와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은 스스로가 어느 당 소속인지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위반이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2. 당의 법도와 결정을 무력화한 당명불복. 한동훈 씨는 당에서 제명된 인사입니다. 제명된 인사의 무소속 선거운동을 돕거나 세를 과시하는 행위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호 타후보 지원 및 제2호 당명불복에 해당하는 중대 해당 행위입니다.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인의 야욕을 위해 계파 정치를 일삼는 자들에게 우리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3. 당원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원 100% 시대 당원의 뜻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집단지성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인 오만한 특권의식과 무책임함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의 위기 앞에서 사익을 챙긴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김혜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그리고 김경진. 당신들의 이름은 오늘 당의 역사에 분열과 외면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당원들과 사투 중인 동료 의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윤리규정 제20조 1호 해당 행위를 적용하여 적극적인 제명 및 중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의 대구 방문을 수행한 국민의힘 일부 친한계 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중징계 제명하라고 촉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 67.2% 약 10명 중 7명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뉴델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웰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장동혁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67.2%로 직전 조사 때의 61.5%보다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배신자 세력, 기회주의 세력, 탄핵 부역 세력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더 많이 지지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또 범야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22.4%를 얻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얻은 22.4%는 지난번 조사 때보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이어 야권에서는 한동훈이 지난 조사 때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0.8%, 오세훈이 3.5%포인트 하락한 5.7%, 이준석이 0.7%포인트 상승한 5.2%, 그리고 나경원 3.9%, 안철수 3.0% 순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자유우파 성향 원외 4개 정당, 다시 말해서 자유와 혁신,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이들 4개 정당이 이재명을 향해서 독재정권 퇴진과 재판 속개를 촉구하면서 공동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4개 정당은 26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자유우파 4당 대표 연대투쟁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 광화문광장 대행진을 통해 대규모 연대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고영주 전 자유민주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4당 연대 형식이지만 현장에는 3명만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이 현재 구속 상태임을 설명하면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전광훈 목사도 연대 취지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 공동 낭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외면한 채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라면서 따라서 오늘 우리 자유우파 4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화혁신 4당은 공동으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4당은 3가지 공동행동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반독재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히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즉각 제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이 결국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를 세워라, 법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재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의 재판 문제라며 지금 그 재판이 멈춰있는 이유는 법률이나 절차가 아닌 권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는 나라, 권력을 쥐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대통령도 국민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싸움은 정치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성전이라면서 항소심 재판을 재개하고 독재를 막아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3월 1일 4당 연대 3.1절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면 출범이 안 된다. 그러나 이재명 독재를 타도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등법원에 있는 이재명 재판 항소심 재개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이야기는 다 정리하고 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3월 1일 광장에서 집회하는데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모이고 그 힘으로 대행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뜻을 이루고 이재명을 물러나게 할 때까지 다 같이 하자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우파 진영 내부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62명의 부역자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또 한동훈, 오세훈 이런 소위 말하는 민주당 좌파 부역자들이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서 탄핵이 안 돼도 되는 탄핵을 한 내부 배신자 세력, 소위 말하는 좌파들과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라며 그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부역자들을 이번 기회에는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파 대통령이 또 탄핵당하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이미 우리 4당 연대 선언문에서 발표한 체제전쟁을 선언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체제전쟁을 하라. 소위 좌파 부역자들, 이재명 정권 부역자들은 국민의힘이 정리를 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밖에서 국민의힘이 쓰러지지 않도록 소위 좌파 부역자 세력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엄청난 힘을 들일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행보를 장동혁 지도부에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주 전 자유민주당 대표는 체제전쟁을 한다는 장동혁 대표 입장을 우리가 같이 견지했기에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보수 대통합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안에서는 부역자들,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서는 이렇게 원외 자유우파 정당들, 자유화혁신,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이런 정당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